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하기 시작할 건가 상당히 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열린 미국 FRB의 FOMC,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런데 내년에 아마도 한 3차례 걸쳐서 인하를 하게 될 거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리고 왜 이제 과거의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꾸면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고 발표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 지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탄력성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자면 2008년에 미국 전체 GDP하고 EU의 GDP가 같은 수준이었어요. 약 한 15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에는 미국이 한 27조 달러가 됐는데 EU는 한 1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60% 수준이죠. 불과 15년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거죠. 그동안에 미국은 82%나 성장했는데 EU는 불과 6%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많은 국가 경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는 2022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됐죠.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직후에 거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25에서 5.5%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계단식으로 짧은 기간에 아마도 역사상 가장 빨리 인상이 됐어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주택을 살 때 그 모기지 저당 금리는 7%, 8% 넘었고요. 자동차금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5.25에서 플러스 알파로 많이 추가됐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열린 FOMC에서 파월은 어떤 발표를 했느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신호는 없지만 물가가 상당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사이클에서 거의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했다. 다음에 이제 FOMC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언제 정책을 되돌리느냐. 바꿔 말하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대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금리를 언제 시점부터 내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FOMC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리고 FOMC 위원들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었다. 많은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그리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우리는 충분히 금리 인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2%이지만은 2% 도달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어제 미국에서 폭등을 했고 오늘 아마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면은, FOMC가 끝나면은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이자율을 표시하는 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페드 중앙은행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점을 찍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점도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은 18명의 위원들이 몇 년도에는 금리가 어느 게 적정할 거다라고 다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를 이분들이 18분이니까 중간값이 어디냐, 이게 가장 적정한 값일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FOMC가 열렸던 것은 9월이었어요. 9월 달에 예를 들자면
올해 적정 금리의 미디안이 5.625였어요. 근데 이번 12월에 열렸던 회의에서는 5.37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점도 그 중위값도 지난 9월 회의에서는 5.125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4.625로 내렸습니다. 그 상당히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3.875%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게 3.625%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적정한 물가 수준이 2%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는 항상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달라지죠. 미국에서 FRB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요인을 가장 많이 보느냐, 이 요인을 정확히 봐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정확히 언제쯤 될 것인지, 또는 또 갑자기 비둘기가 매파로 바뀔 건지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코어 CPI라고 표시가 됐는데, 코어라고 붙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낼 때는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식량,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수로 활용할 때는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 변동을 빼고, 그거를 코어 CPI라고 합니다. 그걸 빼고서 이거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코어 CPE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낼 때 그 구성되는 품목하고 개인의 소비 지출의 구성 품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거의 추세는 비슷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때요? CPI나 CPE가 모두 다 조금씩 인하되기 시작했죠. 따라서 이제 과거에 2022년 중반 이후로 뭐 6% 거의 뭐 8%까지 갔던 CPI가 지금 이제 3%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뭐냐? 고용 지표예요.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나?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실업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경제의 건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세요. 파란 것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그 달에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이 있었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최근에 11월에 발표된 거였어요. 11월에 한 거의 20만 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측보다 상당히 많았던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좀 올라갔다 내려오다 하다 마지막에 또 조금 올라갔죠. 그런데 고용 창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아직도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소비자 물가는 내려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표가 되지만은 고용이 많이 창출되면은 이건 금리를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든가 더 과열되면 오히려 더 올려야 될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표는 여러분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그림을 보시죠. 이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어때요? 낮을수록 좋죠.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사인이고, 금리로 볼 때는 금리를 좀 안정시키고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11월 달에 나온 거 보세요. 실업률이 또 내려갔죠. 그리고 고용 지표는 아직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고 현재 상태에 더 유지하거나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일자리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갑니다.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때 그
그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 현재 이직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있을 때의 임금 상승률하고 옮겼을 때 임금 상승률을 비교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그림들이 이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을 때의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 밑에 주황색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았죠.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한때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일자리가 1.7, 1.8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란 거죠. 구직난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죠. 2023년에 거의 끝. 이건 어때요? 두 임금 상승률의 지표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건 뭐냐? 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금리 안정화를 위한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미래에 대한 경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매월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변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에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V자처럼 또 딱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 소비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구나. 따라서 금리를 아직 인하할 필요가 없네. 이런 시그널을 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금리 방향을 예측할 때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이거 볼 수 있고요.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직할 때 받는 임금하고 현재 있을 때 받는 임금하고 상승률이 얼마가 달라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FOMC를 끝내고 FRB에서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장보다는 약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예측은 내년에 미국 경제는 한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을 1.4%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에 예상했던 2.1에서 오히려 더 2.6%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대체로 2.4%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아마도 미국은 내년에 한 3차례쯤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린 대로 FOMC 위원들이 예측했던 적정한 금리 수준을 본다면은 내년 후반부에는 한 4.6% 수준이 되니까 지금 한 5.2, 5.5에서 상당히 내려갈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자들은 많은 예측기관들이 내년 3월에 FOMC가 열리는데 그때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드러났어요. 만약 그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어떤 지표들이 고려가 될까요? 소비자 물가 수준이 확 더 떨어지고 고용이 창출이 적어지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겠죠. 자,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합니다. 정기예금 받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기간에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은 채권이죠. 국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이자율이 내려가면 국채값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국채값은 떨어집니다. 그동안에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본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